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두하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기각 결정 후 법원 앞 현장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조국 구속 민주인 탄핵 네, 이렇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하지만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누구도 옳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판사가 쓴 기각 이유 전문을 좀 확보를 했는데요. 정말 긴데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해자 신분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죄수의 비위 내용, 유죄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그래서 현 단계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사님. 네. 정말 길어요. 저 깜짝 길죠?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제 그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변론을 했을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제 조국 장관 측의 변론 전략이 꽤 그래도 들이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사안 뭐 같은 사건으로 부부가 같이 뭐 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를 둘 다 구속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변론도 좀 이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명청탁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경수 경남지사나 윤건영 실장이나 청명대 행정관 등의 이제 구명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일단 그 부분도 인정할 건 인정을 했어요. 다만 직접 다이렉트로 받은 게 아니라 백오도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받았다. 네. 다만 그게 본인이 감찰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종결하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인정할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명이 됐다는 측면에서 다소 이해하기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지? 네. 라고 하시는데 영장이 발부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 행위의 중대성,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 단계에서 중대성이 인정되기 좀 어렵다고 판단했고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일부 부인을 하지만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네.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기초로 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왜 이렇게 길게 쓴 건가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 말인즉슨 네. 뭔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한 거죠. 이제 그건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네.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법리 관계가 뭐 서로 어느 게 옳고 그러냐 그거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속은 좀 다르거든요. 구속할 만한 사유를 네. 따지기 때문에 어제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그동안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게 수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인멸 부분에서 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고 도주 우려는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재판부에서 직권을 양용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국가 기능의 이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그 어떤 범행을 한 걸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죄질이 나쁘다는 게 이꼬로 뭐 범죄의 중대성하고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그 선입견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영장 발부는 즉 유죄다. 또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그건 좀 버려야 할 점.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 아래에서 이 사안을 좀 보면 네.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재판부의 고심이 엿보여요. 이렇게 길게 영장 기각 사유를 뭐 아주 낱낱이 기재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네. 굉장히 고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오전에 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 청와대는 정무적 상황에 따른 통상의 업무 수행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직권 남용 중에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변호사님, 네.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누구 편인지 뻔히 보이는 그런 입장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김칠중 변호사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조국 측의 변호인단이. 근데 고민정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소속 직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조국 전 그 수석에 대해서 저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자꾸 당사자화돼요. 근데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무슨 사건에서 당사자일 수가 없고 법원이나 검찰, 물론 사법부가 삼권 분립돼 있지만 검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검찰의 상급 기관이고 독립된 걸 존중해주는 상급 행정기관이지 검찰하고 대척점에 서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검찰권이나 아니면 사법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렇게 하나하나 논평을 하면. 그리고 저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논평 내용도 적절치가 않아요. 네. 지금 백 변호사님하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사실은 판사가 정무적 결정문을 쓴 거예요. 법적 결정문이기도 하지만 정무적 결정문인 게 보통은 영장 발부하고 기각할 때 어떤 때 옛날에는 심지어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뭐 범죄 혐의 중대하고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 발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영장 그런 시절도 기각도 있었군요. 그렇게 네. 한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문이라는 걸 뭐 이렇게 자세한 걸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고 그러니까 기소는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지금 보면. 근데 기소는 할 거예요.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직권의 범위 운운하는 걸 보면 혐의가 인정 안 돼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아까 백 변호사님 설명하셨잖아요. 구속이 되려면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가 중대하고 또 도주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지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기각된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그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건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기각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요즘 사태에 대해서는 그냥 논평을 덜 하는 게 대통령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논평을 하지 안 하는 말라. 게.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어제 그리고 그동안의 해명과 발언이 청와대의 오늘 입장과 그야말로 결을 같이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서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이런 걸 은언 중에 좀 강조를 한 건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좀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앞선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일부는 좀 인정을 하고 또 추가적인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왜 중단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여러 참여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참여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고 다만 이 청탁을 본인 스스로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구명 청탁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이것이 감찰 중단의 배경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참여 인사들의 구명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는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다.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해 줄 것을 은연중에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반대로 그렇다면 사실 지금부터의 수사는 이 친문 인사들, 네. 구명 운동을 한 인사들이 누군지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아마 전략적으로는 변호사분들께서 잘하신 것 같아요.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네. 제가 판단컨대 검찰에서 확실하게 조사한 것 같아요.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심사에서 그거마저 부인해버리면 자칫하면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명백한 건 인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게 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자, 청탁을 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 여권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됐다면 이건 당연 수순으로 따라가죠.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네, 있으니까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네. 뭐 수사기관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조 전 장관이 불구속된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컨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족하고 학교 관련된 거, 연관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검찰에서 다시 영장 신청을 안 한다면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그걸 전부 합칠 거예요. 모든 혐의를 요번 네. 것까지 합쳐가지고 네. 다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청탁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또 이루어지겠죠.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사가 더 확대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칫할까요? 일단 수사가 네. 탄력을 받기는 어렵겠죠. 뭐 그거는 맞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뭐 검찰이 치명상을 입었다. 뭐 이렇게 평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영장 기각 사유가 만약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였으면 검찰은 치명상을 입었겠죠. 네. 하지만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어제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혐의다 인정하면서 영장 기각하는 거 처음이다라는 지금 입장을 그렇죠. 계속 내는 거예요. 네. 청와대와 좀 다르게. 그래서 일단 뭐 수사가 일단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된 이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소위 말하는 구명 청탁을 했다라는 분들은 이미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들 조사를 받았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또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그 연결고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해야겠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관련해서도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로 추가해서 구명 청탁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직권남용 관련해서 청탁한 사람들이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죠. 네. 한화 사건 때, 한화 북창동 술집 사건 때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밖에 이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화에 남대문 소장한테 그 사건을 광역수사에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또 부탁한 사실 그때 그 청탁한 부분 관련해서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본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범죄 혐의는 소명됐는데 뭐 정경심 씨의 뭐 구속 상태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복잡한 게 지금 수사의 방향은 맞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된 건 아니다는 걸 법원에서 확인을 한번 받은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의 속도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등장인물들이 이 사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한 등장인물들이 울산 사건에도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울산 사건이 법정형이 제일 높죠. 네. 그거는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했거나 선거 기획에 관련했거나 후보자 매수에 관련했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뭐 7년 이하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직권남용 이럴 땐 5년 이하 이렇지만 뭐 법정형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사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영장이 청구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검찰이라면 예를 들면 뭐 백원우 비서관의 이 훨씬 정무적인 사람이고 선거에 관련해서 훨씬 관여도가 깊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검토해 볼 가능성이 울산 사건에서 있죠. 근데 조국 전 수석은 그 정도로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울산 사건과 관련했을 때 영장을 또 청구를 해볼지 어떨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 관련 사건 그리고 이거 감찰 중단 사건 유재수 관련 사건 울산 사건을 다 불구속 기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기소가 되면 그리고 이게 다 한꺼번에 병합돼서 심리가 돼서 형이 나오면 그때 이제 법원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죠. 법원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영장 기각이 무죄란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검찰 수사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